안녕하세요. 짱짱이 나의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월동 대비들 하시느라고 지금 분주하게 보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기온이 똑 떨어진다 그래요. 저도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신문지 덮어서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키우는 동영다육 종류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 아이들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과 번식을 하는데요. 초겨울에 꼭 해줘야 될 적심산목이나 꼬집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 수영도 좀 잡아주고 또 자구 번식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이 아이들 더 늦기 전에 얼른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몇몇 아이들 손을 보려고 이렇게 모아놨답니다. 일단은 제가 키우는 동영다육 중에서 이렇게 축전을 데려온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꽃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농장에 조금 저 뒤에 있는 립톱스나 요 축전 같은 아이들이 꽃을 만발해서 아주 활짝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꽃 피우기 전에 데려왔는데요. 신기하게 꽃송이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올해 제가 처음이거든요. 요 축전은. 리토스나 축전은 저는 별로 예쁜 줄 몰랐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초창기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토스를 처음 키우기 시작한 게 유튜브 하시는 동료분한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아가아가한 어린 리토스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옆에다 사진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포토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한 작년 요맘때쯤 선물을 받아서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보내고 한번 탈피도 했고요. 이번 가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요 포토에 있는 아이를 타원형 화분에다 분갈이를 처음 해줬어요. 조금 공부를 해서 배운 대로 분갈이를 해주긴 했는데 이 아이들 분갈이를 할 때 뿌리 정리를 하고 요 쓰는 흙은 립토스의 전용 흙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선물 받을 때 그 흙이 같이 보내져 와가지고 남아있어서 그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굳이 뭐 전용 토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다육이 그 분갈이 흙에다가 이 마사 비율이나 이 에스라이트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만 해주면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자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있는 흙에다가 해주고 물을 한 번 주었거든요. 요즘 저렇게 뒤에 축전 꽃 핀 것처럼 한참 개화식이라고 해서 물을 좀 넉넉하게 줘라 해가지고 물을 분갈이하고 한 번 주었더니 이렇게 지금 키높이가 대부분 키높이를 맞춰서 심기는 했는데요. 뽑아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리고 뿌리 정리를 1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 물 먹고 이렇게 쑥 올라온 아이도 있고 아직도 요 끄트머리에 물을 못 먹은 아이도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지어 있죠. 주름이 지어 있고 대부분 좀 말랐고 요 두 아이는 또 물이 또 탱탱하게 먹어서 주름이 또 없어요. 이렇게 부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립토스는 개체수를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키우기도 하던데 이렇게 모듬으로 키우기도 해요. 저는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은 이렇게 모듬으로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요. 물을 못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한 아이를 요 아이 쪽에 조금 젖어 있죠. 여기다가 쪼르륵 개별적으로 물을 줘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못 먹고 주름이 진 아이들 위주로 해서 물을 쪼르륵 조금 주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제가 1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 탈피만 했고요. 이 아이는 1년생이기 때문에 꽃은 안 피운대요. 보통 리토스는 3년 정도 돼야 저렇게 뒤에 꽃 핀 것처럼 꽃을 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도 또 다양하게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축전을 데리고 왔었고요. 이렇게 와서 꽃을 피우는데
하루에 하나씩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또 겉모습이 또 예쁘고 요렇게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이렇게 붉은 꽃도 있는데 제가 요 축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요. 요 붉은색의 노란빛의 꽃이 피는 게 오리지널 축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축전도 모양이 비슷하고 그런 아이들이 종류가 많은데 이름이 또 은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이도 있고 모양이 하트 모양이 또 조금씩 다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붉은 꽃을 피는 아이가 축전이라고 그렇게만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공부해서 키우면서 조금씩 같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린 리토스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또 너무 작아가지고요. 좀 큰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를 모둠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똑같이 뿌리 정리를 해서 요번에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분갈이 해주고 나서 똑같이 천물을 한 번 준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는 꽤나 좀 큰 상태예요. 저 엄지손가락만 한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모둠으로 데려왔는데 꽃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꽃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첫 물을 한 번을 먹고 이렇게 꽃대를 하나만 올렸어요. 근데 이 꽃대 올리는 속도가 참 빠른 것 같아요. 봉우리에 꽃봉우리가 맺혔다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또 쑥 올라오고 또 하루를 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지가 한 3, 4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하얗게 꽃이 피는데 이쪽에 또 보시면은 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모습이 또 아주 신기하네요. 저 리토스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쁜 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무늬가 다 다른 게 이 아이들의 아주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매력 때문에 이 리토스들을 조금씩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생김과 모양과 이 특성 때문에 요즘 아주 인기 품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토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공부를 해서 또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틈틈이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과정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까라솔하고 저 뒤에 에어니움 속 흑법사하고 이렇게 제가 데리고 나왔죠. 이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어가지고요. 가운데 입장에서 이렇게 노란빛이 나오죠. 조금씩. 이 아이들은 지금 한참 다른 아이들 제가 여기 이 아이 너무 예뻐가지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매직진 골드예요. 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이 아이도 이 노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들으면 한겨울에서 봄까지 정말 빛깔이 예쁘네요. 국민 다육이 중에 국민 다육이고 아주 몸값이 저렴하고 흔하디 흔한 그런 아이긴 한데 이 아이도 물이 들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제 저렇게 다르게 빨리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요 까라솔은 좀 물이 늦게 들어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붉은색 라인이 이제 살짝 들어오죠. 그래서 봄까지. 이 아이들은 아마 봄에 예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00원짜리 아가를 보통 까라솔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웬만한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보 때 1,000원짜리 아가를 데리고 왔었고 이 아이 아주 콩분에다가 심어준다고 이렇게 3두짜리를 심어서 이 아이하고 입장에 여름에 잠잘 때 색깔이 다르다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도 완전히 잠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아주 진짜 작은 콩분에 자라는 까라솔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아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있죠. 너무너무 작은 이 콩분에 아주 작아요. 제가 지금 화면을 키워가지고 작은 줄 잘 모르겠죠. 이렇게 까라솔이 있는데 이 아이도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아이는 아직 꼬집기 해주기는 너무 이르고요. 너무 작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두 아이를 꼬집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제가 키우는 방울복랑 삼총사가 있죠. 원종 방울복랑금은 제대로 무난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제가 처음에 겁이 나서 못 키운다 하고 아주 두려워서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인데 뭐 큼실하고 통실통실하고 그런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그냥 입장 하나 떨구지 않고 저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 아이가 세균에 감염이 돼서 입장이 까맣까맣하니 이렇게 돼 있죠. 살균제도 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멈추어서 성장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상처가 나니까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농장에 잠깐 맡겨놨다가 농장에서 환경 좋은 데서 있으면은 조금 상태가 좋아질까 하고 맡겨놨다가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긴 했어요. 좀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는 호피복랑금인데 호피 무늬가 별로 없죠. 요 아픈 데가 호피 무늬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 아이가 지금 적심을 해줘야 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수영도 예쁘게 좀 키우고 그냥 놔두면 우위로 키만 자라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적심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 에어니엄 속 저 뒤에 아이도 꼬집기 잠깐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육이들의 자구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적심도 있고 또 삽목도 있고 또 순따기 꼬집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초보 때 다 많이 해보고 되도록이면 아이들 적심 삽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아이들은 가지가 좀 성성하니 풍성하니 그렇다 그렇게 많이 예쁘지 않아요. 제 바람은 꽃다발처럼 이렇게 좀 더 많이 이 자구가 많아져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놔둬도 스스로 자구를 만들어내서 번식을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순따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적심도 해보고 삽목도 해보고 순따기도 해봤어요. 초보 때. 그런데 요 까라솔이나 저 에어니엄 속 같은 경우에는요. 적심을 하면 다육이들이 상처 싸움이 생기잖아요. 방울복랑 같이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자구 번식을 하려면 적심을 해야 되겠지만 요 까라솔 같은 경우는요. 적심보다는 꼬집기를 해서 순따기라고 하죠. 요 가운데를 꼬집어서 순따기를 해주는 방법이 상처 자국 없이 자구 번식을 하는 방법 중에 순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제가 초보 때 뭐 1,000원짜리 아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적심 삽목도 해가지고 외두를 데리고 왔었어요. 얼굴 하나짜리를 데리고 와서 적심 삽목을 해서 이렇게 두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여름에 적심 삽목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질 못한다고. 요거는 지금 위에 있는 아이가 모체인데요. 모체도 얼굴이 로제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아이 이름을 흑법사라고도 했다가 뭐 할로윈이라고도 했다가 정확한 이름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횡설수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지금은 에어니움이라고 부르고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역시나 제가 어느 고수님께서 이 아이는 아니고요. 저 흑법사를 아주 이렇게 작은 수용으로 해서 가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요 목대가 다 휘어지게 그렇게 키운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좀 작게 키우고 풍성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순따기로 해서 해주려고 하는데요. 적심을 하니까 이 아이는 적심을 했었거든요. 요 위에 아이는 순따기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 순따기를 해가지고 삼두가 나와서 요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따기를 한 거는 상처 자국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요 밑에 여기는 적심을 한 거예요. 요 적심을 한 부분은 상처 자국이 저렇게 또렷하게 남아 있죠. 보기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적심보다는 순따기를 해주는 게 상처 자국이 없이 자구 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번 더 순따기를 해서 상처 자국 없이 자구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오늘 잠깐 해보겠습니다. 방울복랑 적심은 요 가위로 할 거고요. 요 순따기는 그냥 손으로 순을 따서 손톱으로 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요. 손도 소독을 안 하면 요 순따기 한 데서 까뭇까뭇하게 상처 자국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솜, 저는 이렇게 알코올 솜을 써요. 요 솜으로 손을 비벼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손톱까지 소독을 해요. 그래야 아이가 세균에 감염이 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알코올로 솜으로 소독을 싹 한 다음에 우선 키가 큰 자구부터 순따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큰 요 새 아이를 순따기를 할 건데요. 순따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활성화돼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서 안쓰럽기는 한데 그래도 더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순따기는 요 가운데 입장에 한 4-5장을 입장을 따내요. 손톱으로 이거를 실로 해도 되는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금 자구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으로 입장을 4장 정도 이렇게 딴답니다. 이렇게 따내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구가 많이 나와야 좋잖아요. 하나만 나오면 하나만 한데 저는 할 때마다 2개씩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조금 한 3개 정도 나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 생장점을 이렇게 긁어 주셔야 돼요. 뭐 핀셋이나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손톱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가운데 생장점을 살살살살 긁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자구가 나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자구를 몇 개를 따주세요. 이렇게 3개를 우선 했어요. 가운데 생장점을 손톱으로 긁어주는 거는 자구가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장점을 긁어줘야 돼요. 손톱으로 하기 뭐하면 이런 핀셋으로 여기를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서 생장점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자구가 더 많이 나오고 제철에 해야 자구 수가 더 많이 나온다 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라솔을 잠깐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오니움 속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아이도 위에 요 3두만 할 거예요. 3두만 가운데 순따기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똑같이 입장을 이렇게 따내면 똑똑 잘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뗀 다음에 이렇게 손톱으로 요 생장점을 긁어주세요. 긁어주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생장점을 긁어주시면 되고요. 우선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새 아이가 있는데요. 요 호피복랑금은 이렇게 수영이 아주 안 예쁘게 오히려 좀 많이 자라긴 했어도 키는 제일 많이 컸는데 수영이 안 예쁘죠. 요 원종방울복랑금은 촘촘하니 수영이 그냥 괜찮아요. 밑에 이렇게 지금 아가들을 보시면 작은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날아서 이만큼 큰 거고요. 이렇게 밑에도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 떨군데 저 아이는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어요. 밑에는. 근데 그냥 수영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영양을 주고 조금 요대로 자라게 그렇게 놔둘 거고요. 물이 좀 라인이 잘 들어왔지요. 근데 이 아이가 많이 아파서 입장을 뚝뚝 떨구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자구도 지금 새로 나온 거고요. 여기 또 아가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아가가 이렇게 나와요. 요 밑에도 아주 작은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아이는 또 여름에 많이 아팠고 힘들어서 적심을 지금 해주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건강을 좀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 이 아이는 그냥 놔둘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오늘 적심을 하려고 그래요. 저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요 상처 자국도 너무 밉고 그래서 또 수영이 그닥 예쁘지가 않아요. 이대로 자라면 키만 멀쭈마니 그렇게 크거든요. 이대로 키만 올리고 입장이 새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닥 풍성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적심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도구는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소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세균 감염돼서 아이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코올 솜이라든가 불로 지져서 하시고요. 위치를 잡는데 저는 요렇게 중간쯤 밑입장을 남겨놓고 자르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자르고 여기도 요렇게 자를 겁니다. 그런데 목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위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이제 자른 위에 머리는 말려야 되겠죠?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이들은 바싹 밑에가 꼬들꼬들하게 말라야 돼요. 요것도 요만큼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삽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적심을 해놨기 때문에 한참 성장할 시기라 요 목대에서 자구가 다글다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요 아이들을 선물해 주신 기술자님께서 지금이 딱 적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랍니다.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아이들 삽목하는 거 잠깐 설명으로 드릴게요. 저는 이제 토분이 예전부터 초보 때부터 갖고 있던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 요 토분에다가 삽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밑에 깔만 깔고 배수층에 굵은 마사를 넣고 요 가운데 지금 여기는 배양토를 요만큼 채웠어요. 배양토 채운 다음에 요건 상토예요. 상토를 한 스푼 정도 얇게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고요. 요 아이들이 영양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성장을 빨리 하고 뿌리도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상토를 한 가닥 정도 깔아주고요. 요 위에다가 또 마사토를 깔아줘야 돼요. 마사토를 얄포름하게 이렇게 깔아주세요. 상토가 뭐 덮일 정도로만 그렇게 살짝 깔으시면 되거든요. 우선 급하니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아이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무슨 루톤가루, 뭐 마데카소 가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발라도 되고 밀가루를 발라도 된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꾸들꾸들 말리셔도 돼요. 바싹 말려서 한 저는 일주일 정도 말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걸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꽂아 놓는데 이런 철사나 요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 뿌리가 아이가 흔들리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가지고요. 뿌리가 뭐 짧게는 2, 3주 내릴 경우도 있고요. 오래 걸릴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그늘에 근 한 달 동안 그냥 만지지 마시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이 얼굴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 뿌리가 잡혔다라는 느낌이 와요.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또 가운데서 작은 아가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녹빛을 띠고 그런 건강 상태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도 있고 뭐 정이나 궁금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살짝 뽑아서 보셔도 되더라고요. 저는 방울복랑 예전에 지금 큰아이가 없는데요. 큰아이 적심 삽목에서 풍성하게 키워서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요 무지를 한번 했었어요. 뿌리 내리기도 해보고 적심 삽목도 해보고 여기 지금 삽목해서 여기도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아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안 내려도 아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뿌리가 내렸을 때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물은 분갈이 하고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을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날 추운 날은 피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날이 2, 3일 연속될 때 그럴 때 물을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독용다육 한참 성장 시기에 번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주체돼서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몇몇 데리고 왔는데 못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물이 너무 잘 들었어요. 여기 또 가운데에 노란색이 점점 더 환하게 그렇게 나올 거랍니다. 이 아이도 1,000원짜리 데려다가 이렇게 한 3년 된가요? 이렇게 키웠고 예쁜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매직 크라운이라는 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콩분에 있어요. 가을이라 이렇게 작은 아가도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젤리 카시오피아. 아주 손톱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상처 자국 없이
자구 번식시키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다육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